반갑습니다. 날개레기 중2 통합 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시의 실전 작품으로 한용우님의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용우님의 나룻배와 행인. 자, 나룻배라는 건 나루토에 매여 있는 그 배를 얘기하는데요. 강을 오고 가는 교통수단으로 보통 활용이 됐죠. 뭐 요즘처럼 이렇게 다리가 많이 놓여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요. 배는 교통수단으로서 강 건너편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수단이었는데요. 작품 속의 나룻배와 행인은 지나가는 사람을 행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작품의 제목으로 먼저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요. 나룻배는 이 작품 속에서 화자인 나를 비유한 거고요. 행인은 당신을 비유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사랑의 그런 본질, 사랑의 근본적인 어떤 개념과 생각이 희생과 믿음, 자비와 인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좀 쉽게 풀이하자면 작품 속에서 나룻배 당신을 행인으로 빗대서 행인은 그저 나룻배를 타고 가서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나룻배는 그 자리에서 다시 그 행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희생과 기다림, 인내, 믿음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룻배와 행인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저도 열심히 또 예습을 해봤는데요. 작품에 보면 당신은 행인, 나는 나룻배 비유를 했잖아요. 그럼 이건 수사법이 은유법이 쓰인 건 맞나요? 그렇지. 작품 속에서는 은유법이라 해서 A는 B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 해서 나를 나룻배, 당신은 행인에 비유했으니까 은유적인 표현 기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 또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 통해서도 주제를 교과적으로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저는 공부한 것 같은데요. 상징이 어디 있나요? 여기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주로 중심으로 볼 수 있어. 당신을 그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시대적인 관점,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을 지어볼 때 조국이나 민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좀 더 자세하게 작품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좀 간략한 핵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작품은 전체의 주제는 참된 사랑의 본질인 희생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사랑이란 희생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지. 전체적인 시상의 흐름, 시의 흐름을 보면 1년에서는 나와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2년은 자비로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당신에 대한 헌신적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지. 3년에서는 당신을 향한 인내와 기다림의 모습을 표현해 주었다면 마지막 사연에선 다시 한번 1년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미상관법,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 해서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시상전개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단다. 그렇군요. 그럼 이 나룻배와 행인에서 좀 표현법상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똑같이 끝났는데 이런 건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건가요? 작품 속에 보면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는 말이 1년에 나왔는데 마지막 사연에서도 역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고 있지. 굳이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시의 구조상의 안정감을 준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상전개 안정감과 나와 당신의 그런 어떤 관계, 나는 나룻배로 당신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당신은 행인처럼 슬 떠났지만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걸 믿는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미상관법, 머리수, 꼬리미, 서로 상, 관계간,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계에 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형식이나 똑같은 형식으로 끝내는 시의 그런 어떤 표현법에서 이런 것들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해. 수미상관법은 시의 안정감과 또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의미 강조 이런 어떤 효과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 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겠어요? 그러자꾸나. 자, 나룻배와 행인 뭐 시가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여기까지가 원문의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자, 궁금아 잘 들었을 텐데 궁금이가 듣기로는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니? 오, 제가 듣기로는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나룻배고 당신은 행인에 비유했잖아요. 당신이 행인으로 나를 나룻배니까 짓밟고 물을 건너가는데 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휙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인이 조금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나룻배라면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날 흙발로 막 짓밟았는데 그걸 태우고 잘 떠나서 건너편에 건네다 줬으면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휙 가버리니까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나룻배라면 혹시 물 가운데 가다가 날 흙발로 짓밟았으니까 그래 너도 당해봐. 그래서 배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구나. 자, 그렇게까지 하면 안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래서 복수한다? 글쎄. 한용우님이 얘기하시려는 이 나룻배와 행인에서는 희생과 어떻게 보면 인내의 그런 어떤 모습을 사랑으로 강조를 한 거기 때문에 궁금이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시의 내용이 너무나 달라지게 되겠지. 농담을 한마디 한 거라고요. 그래, 알고 있지. 자, 그러면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년에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했어. 은유법이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여기서 조국은 당신은 행위라 했는데 여기서 당신은 조국이나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연인으로만 보지 않고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한용우님이 살았던 시절 일제치하라는 강점기라는 그런 시기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 당신은 조국 주권을 잃고 떠나버린 조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당신이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라고 했고요.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넙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라고 했죠. 당신을 향한 희생적인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나를 흙발로 짓밟았음에도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3년으로 넘어가면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난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인내와 어떤 기다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도 보지 않고 가십니다. 그려 당신의 무심한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 오실 줄만은 알아요. 그러나 자 여기서 그러나라는 건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떠나버렸지만 언제든 다시 오실 줄만은 알아요. 자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사자성어 한자성어로는 갈 것자의 사람자 반드시 필 돌아올 반자를 써서 간 사람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라는 거자 필반이라는 그런 한자성어를 적용해 볼 수 있단다. 거자 필반이라고요?
떠난 사람은 반드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오, 그렇군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잘 기억해야겠어요. 그렇지. 근데 그러나 언제든 당신이 오실 줄만은 알아요에 관련된 한자 성어는 거자필반이라고 한단다. 오, 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날마다 낡아갑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낡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고와 기다림의 자세를 엿볼 수도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사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1년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수미상관법이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시상전개의 안정감을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지. 또 1년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니까 운율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그러면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실래요? 자, 이제 시의 내용을 분석했으니까 이 작품에 쓰인 표현상의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나룻배와 행인에서는 경어체의 표현을 통해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할 수 있어. 오, 경어체요? 이거 무슨 말이죠? 경어체라는 것은 반말투의 말투가 아니라 존경의 말투로 존대어를 썼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연에서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앓고 물을 건너갑니다. 짓밟습니다. 건너갑니다. 이런 표현들이 경어체지. 만약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는다. 나는 당신을 앓고 물을 건넌다. 참 뭔가 말투가 딱딱 끊어지면서 좀 반말투의 느낌이기 때문에 좀 경건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느낌은 들지 않지.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당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또 희생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 그렇군요. 경어체. 이것도 잘 기억해야겠네요. 물론이지. 자, 그래서 당신을 아니면 깊은 하얏트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라고 했죠. 그런 희생적인 태도도 잘 보여줬고요. 또 수미상관의 기법으로 시상전개에 안정감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건 알아요. 1년과 4년. 그러니까 첫 년과 마지막 년이 나는 나룻배 당신의 행이 똑같이 끝났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자, 그 다음 마지막의 표현상 특징으로는 비유와 상징의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란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비유적인 표현, 은유법 사용됐고 당신은 여기서 조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다 정리된 건가요? 다 정리됐지? 자, 그럼 이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을 하는 궁금한 뭐지? 알고 있다고요. 팝 퀴즈 시간입니다. 그렇지. 팝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들은 내용들을 잘 정리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OX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1번.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은 나와 당신의 관계를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로 설정하여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면 당연히 딩동댕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시는 나와 당신의 관계를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로 설정해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지. 그 사랑의 본질은 희생, 믿음, 인내 이런 것들로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걸 믿는다는 거. 거자필반. 기억하지? 그렇구나. 그렇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작품에는 수미상관적 기법과 비유법 그리고 상징의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표현법 수미상관이 있었고 비유법에 운유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징, 그래, 당신이 상징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죠. 조국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딩동댕. 그렇지. 자, 나룻배와 행인에서는 바로 수미상관적 표현, 비유법, 은유법 그리고 또 상징이 쓰였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줘야겠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나룻배와 행인의 내용 좀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정리했고요. 자, 오디오 강의의 특성상 늘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지만 반복해서 듣는 것 잊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 것으로 잘 정리해서 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